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작업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표와 함께 기능평가 2번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의 맨 위에 있는 제목, 차트 제목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은 갑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항목축이라고도 하고요. 세로축에 있는 요 요소를 갑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금갑들은 갑축의 이름표라고 합니다. 가로축에 있는 제목은 항목축 제목, 그 다음에 요 항목 이름들을 항목축의 이름표라고 하고요. 우측에 있는 이 요소를 범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구성 요소들의 명칭을 알고 있으면 차트를 편집할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차트 작업 전에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이제 조건 보면서 차트를 만들고 편집해 보겠습니다. 조건 1에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가야산, 무등산, 지리산의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조건 1에는 이렇게 차트에 사용될 표의 범위, 표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 보면 가야산, 무등산, 지리산의 값만 차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은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역이 차트에 포함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범위 이렇게 잡고 차트를 그리는 메뉴는 표 탭에 차트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블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기본적으로 표의 위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작업을 할 때, 답안을 작성할 때는 표의 아래쪽에 차트를 그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이동시킬 겁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없었던 메뉴 차트 탭이 추가로 표시가 되고요. 차트 탭의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면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외곽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이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요. 이제 차트를 편집을 할 건데요. 차트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차트는 크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있고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차트가 현재 크기 조절 가능한 상태인지 혹은 편집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조절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조절점을 보면 차트의 테두리의 위쪽에 조절점이 표시가 되어 있죠. 편집을 하기 위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때 조절점은 테두리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점을 보고선 내 차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편집이 가능한 상태고요. 차트 편집 가능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메뉴 통해서 우리는 차트 종류부터 바꿔나갈 겁니다. 차트 마법사 클릭하면 차트 마법사 1단계에서는 차트의 종류 선택하는 건데요. 우리 조건에 보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로막대형이고 가장 먼저 있는 처음에 있는 요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 확인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 2단계에서는 출력 형태랑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서로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냐면 범례와 항목의 이름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일 바뀌어 있다면 방향을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안 바꿀 겁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제목들을 입력합니다. 근데 출력 형태에 보면 X축의 제목은 없지요. 그래서 X축 제목은 빼고 차트 제목과 Y축의 제목 입력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각 제목 입력하고 나면 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이제 3번부터 보면서 네, 차트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의 제목은 도둠, 진하게 12포인트고 배경은 손모양 한 줄로, 그리고 그림자 2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을 바꿀 건데요. 자, 편집하는 방법은 자, 차트 탭의 속성 그룹에서 해당하는 요소 클릭해서 변경하셔도 돼요. 자, 지금 차트의 제목의 서식을 바꾸겠다 그러면 속성 그룹에서 네, 제목 눌러서 제목 모양 클릭한 후에 네, 여기서 제목 모양 대화 상자에서 설정값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해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을 수정하겠다. 차트 제목의 서식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네, 제목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제목 모양 대화 상자가 뜨고요. 자, 이곳에서 글자 탭에 가서 네, 글꼴 설정합니다. 자, 차트 제목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진하게고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자,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였고요. 자, 그림자에 체크를 한 후에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만일 차트의 서식을 바꿨는데 네, 자, 차트의 요 상자가 너무 작아서 차트 제목이 뭐 두 줄로 표시됐다거나 그러면 차트 제목 클릭한 후에 조절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넓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4 보면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입니다. 자, 한글에서는 여러 구성 요소들을 한꺼번에 서식을 변경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각 구성 요소마다 네, 편집에 가서 서식을 변경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갑축의 제목부터 서식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탭에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 축 눌러서 그 다음에 제목이니까 축의 제목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이죠. 갑축 선택한 후에 네, 축 제목 모양에서 서식 변경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여러 번 클릭을 해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각 구성 요소를 편집하겠다 그러면 아까 차트 제목처럼 네, 똑같이 다른 구성 요소들도 해당하는 요소를 더블 클릭해서 서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축의 제목 서식 변경할 거예요. 그러면 갑축 제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글자 탭에서 네, 글꼴 변경하고요. 자, 글꼴은 네, 도둠이었고요. 자, 보통이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아직 설정 단추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자, 갑축의 제목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는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방향을 네, 가로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방향 가로로 설정한 후에 네,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눈금값들 즉 갑축의 이름표 서식 변경합니다. 숫자 부분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보통이고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항목축의 이름표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의 크기 변경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범례 변경할 건데요. 범례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 보통이고 10포인트 설정한 후에 자, 출력 형태 보면 범례 외곽에 테두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차트에는 테두리가 없지요. 네, 그래서 배경 탭에 가서 선 모양 종류 한 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 5에 보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조건 4 편집하면서 갑축의 제목 네, 가로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범례 테두리 없던 거 테두리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건 5까지는 이미 다 네, 조건에 있는 것들 다 작업 끝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아직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 눈금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는 최대값이 12,000이고
자, 눈금의 개수는 4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는 최대값이 14,000이고 네, 눈금의 개수 훨씬 많습니다. 이거 변경해 주셔야 돼요. 조건에는 없지만 네, 출력 형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 눈금의 간격을 변경할 때는 자, 여기 숫자에 있는 이름표 더블 클릭 아니고요. 자, 축을 직접 더블 클릭합니다. 세로 축을 더블 클릭해서 자, 축 모양 대화상자가 뜨면 비례 탭에서 자동으로 꾸밈 체크 해제하고요. 자, 최소값은 0이 맞죠? 최대값만 변경합니다. 12,000이고 아까 우리가 출력 형태 눈금선 셌을 때 4개였습니다. 그러면 큰 눈금선의 개수만 4로 변경하고 네, 설정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차트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RTS 단축키 기억나지 않는다. 파일 탭 눌러서 저장하기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자, 차트 작업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레벨 업그레이드 실력 향상을 위한 실전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조건 1부터 살펴보면 네, 차트에 포함할 표의 내용은 자, 서울, 경기, 부산, 광주의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 네, 서울, 경기, 부산, 광주만 차트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었죠. 사실은 네,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설정된 영역들이 네,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 영역 이렇게 범위를 잡은 후에 자, 표 탭에 차트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눌러도 됩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면 자, 차트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차트 클릭하면 차트 탭이 추가로 표시가 되고요. 자, 차트 탭의 맨 오른쪽에 글자처럼 지급 체크합니다.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나면 네, 차트 조절점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 적절하게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제부터 차트 편집해 나갈 건데요. 네, 차트 더블 클릭하면 차트 편집 가능한 상태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실행시킨 후에 자, 차트 종류 바꿉니다. 차트 종류는 네, 조건에 보면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택된 이 차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네, 다음 버튼 누르고 자, 2단계에서는 범례와 항목이 혹시 위치가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뀌어 있다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차트는 네, 동일한 위치에 지금 해당 요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바꾸지 않고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 차트 제목과 각축의 제목 입력하는데요. 자, 출력 형태에 보면 가로축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X축의 제목은 빼고 차트 제목과 네, 갑축 제목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각 제목들 입력하고 나면 이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조건 3 보는데요. 조건 3에는 차트의 제목에 대한 네, 서식입니다. 자, 글꼴은 공서고 진하게 12포인트고요. 자, 배경은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 차트의 구성 요소 서식 변경하려면 네, 해당하는 요소 더블 클릭하면 빠르다 그랬습니다. 자,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네, 글꼴은 공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크기는 12포인트. 자,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자, 그림자 체크해서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혹시 배경이 너무 작아서 글씨가 혹시 두 줄로 보인다 그러면 조절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건 4 봅니다. 조건 4.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네, 도둠 보통 10포인트입니다. 한글에서는 네, 여러 구성 요소를 한꺼번에 서식을 변경하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들 각각 들어가서 서식 변경해야 되는데요. 자, 더블 클릭해서 설정 바꿉니다.
갑축의 제목부터 바꿔볼게요. 갑축의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네, 도둠이고요. 그리고 보통이고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는 네, 갑축의 제목이 세로고요. 출력 형태는 가로였거든요. 글자 방향 가로로 변경합니다. 설정. 자, 이름표 서식 바꿉니다. 이름표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해 주고요. 도둠으로. 보통이고 10포인트 설정합니다. 자, 항목축의 이름표도 바꿉니다.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자, 크기도 변경하고요. 네, 설정. 자, 이번에 범례 바꿀 겁니다. 범례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바꾸고요. 보통이고 크기는 10포인트고. 자, 그런데 아직 설정 누르지 마시고요. 자, 범례에 우리 출력 형태 보면 테두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에는 없죠. 그래서 배경 탭에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바꾸고요.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의 차트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혹시 바꾸지 않은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눈금 부분을 잘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차트는 뭐 눈금도 출력 형태와 동일한 간격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답안 파일 Alt+S 눌러서 저장하고요. 네, 차트 작업 하나 더 해볼 겁니다. 레벨 업그레이드 3번 문제. 네, 차트 모양이 다른 예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 범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조건 1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법인 단체 개인의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법인 단체 개인만 기타는 빼고, 그러니까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만 차트에 포함하라는 거죠. 네, 범위 잡은 후에 차트 만드는 메뉴 표 탭에 차트 도구 클릭. 네. 차트가 만들어지면 이 차트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죠. 네, 차트 클릭해서 차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합니다. 자,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나면 네, 조절점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 적절하게 변경하고요. 자, 차트 이제 편집 들어갈 건데요. 차트 더블 클릭해서 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 차트 마법사 들어갑니다. 차트 마법사 들어와서 이제 차트 종류 바꾸겠습니다. 보면 조건 2에 차트의 종류는 혼합형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력 형태에 보면 네, 막대와 세로 막대와 꺾은 선이 같이 있는 형태죠. 이런 차트를 혼합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차트 종류 중에서 네, 혼합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막대와 꺾은 선이 같이 있는 형태, 첫 번째 종류네요. 네, 첫 번째 차트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2단계에서는 자, 여기 범례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 항목, 네, 이름표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출력 형태와 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다르다면 바뀌어 있다면 방향을 바꿔줍니다. 네,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제목들 입력하는데 자, 출력 형태에 보면 X축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X축 제목 빼고 차트 제목과 Y축 제목만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각 제목들이 입력이 되고 나면 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 조건 3 봅니다. 조건 3은 차트의 제목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글자 서식이고요. 배경은 네,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네요. 자, 우리 차트 편집할 때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은 해당하는 요소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네,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네, 글자 탭에서 글꼴부터 바꿉니다.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12포인트고 진하게. 예, 이번엔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자, 그림자에 체크해서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자, 차트 제목 요 테두리가 너무 작으면 조절점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 4번입니다. 자, 차트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각 구성 요소들 각각 다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다 들어가서 각각 서식 설정해야 되는 거죠. 자, Y축, 갑축의 제목부터 서식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굴림이고 보통이고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설정하기 전에 출력 형태의 우리 Y축의 제목은 가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의 제목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방향 가로로 꼭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로축의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변경하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항목축, 가로축의 이름표도 설정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굴림의 보통의 크기는 10포인트 설정. 자, 범례도 수정합니다.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보통이고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아직 설정 누르기 전에 출력 형태의 범례는 테두리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범례는 테두리가 없죠.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 종류 한 줄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대로 차트 편집은 끝났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서 아직 변경이 안 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눈금 부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출력 형태는 최대값이 80이고 눈금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는 최대값이 70이고 눈금의 개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대로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눈금의 간격을 조절할 때는 눈금 값이 있는 숫자 부분이 아니고요. 축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축 더블 클릭해서 비례 탭에서 설정합니다. 자동으로 꾸밈 체크 해제하고요. 자, 최대값은 80이었고요. 눈금선의 개수는 4였습니다. 설정. 자, 이제 출력 형태처럼 동일한 차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답안 파일 저장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거나 혹은 파일 탭에 저장하기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차트 총 3문제 이번 시간에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능평가 3번 문제인 수식 작성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